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9단원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글을 읽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다양한 글들 중에서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리 이야기했던 대로 다양한 글들 중에서 의견,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281쪽에 보니까 그 주장하는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글을 읽기 전에 글을 읽고 나서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나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글의 내용을 처음과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서 가운데 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채워야 하겠네요. 그리고 주장이 있다면 반드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주장에 따른 근거가 알맞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글쓴이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장하는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처음, 가운데, 끝. 처음 부분에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처음 부분은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내가 정말로 그 질문에 대한 주장, 답,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나의 주장을 한 번 더 공고히 다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 끝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가까운 미래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살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거겠죠. 미래에는 엄청 많은 게 달라진대. 그럼 미래가 많은 모습이 달라지면 미래에서 필요한 사람도 달라지겠네? 그럼 어떤 사람 필요할까? 라고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뒤에 부분에도 보면은 첫 번째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걸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 두 번째, 이런 사람이 필요해. 세 번째, 이런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중간 부분을 읽고 찾아보세요. 자, 잠깐 시간 주고 멈춰놓고 찾고 나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자, 여러분들 찾았어요? 미래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 찾아보았습니까? 찾기가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주장하는 글은 조금 쉬운 글들이 많이 있어서 딱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첫째,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대요. 둘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셋째,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가운데 정리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뭐뭐 하는 사람까지만 쓰면 안 돼요. 뭐뭐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은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문장은 끝까지 마침표까지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친구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 내가 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지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거대한 미래의 충격과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패기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줄일말들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거의 다 그대로 써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칸 다 써 있다고 생각하고, 다 써 있죠? 그리고 나서 같이 볼게요. 미래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새로운 정해진 답 찾는 거 아니야.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왜? 왜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근거가 나오겠죠. 정해진 문제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어. 그치? 에어컨 28도에 맞춰놓는 거 사람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해.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거고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결국 인공지능이 다 하게 되겠지?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될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해야 할 거야.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게 뭐야?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것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로 정해진 답을 찾는 것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 주장했던 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에요. 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데? 미래 연구자들은 다가온 미래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확 오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만 생각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세 번째로 주장했던 건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이 삶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삶이 빠르게 바뀔 때 힘을 모아 돕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들에 대한 근거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봅시다. 첫 번째 친구가 말한 건이 글의 주장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죠.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위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위에 쓴 것처럼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의문을 가졌어요. 두 번째 친구. 아니, 근데 반드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인공지능이 물론 잘할 수 있겠지, 정해진 답은.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까지 쭉 쌓아왔던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굳이 꼭 우리는 새로운 걸 생각해내야만 하는 걸까? 라고 의문을 가졌죠.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을 가졌습니까? 어렵죠. 선생님도 사실 이렇게 항상 말풍선 나오면 어려워요. 대체 뭘 말해야 되는지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선생님은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를 할 때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빨리 발전이 되면 그거랑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삶을 빠르게 바꾸니까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된다. 서로 돕고 존중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이상한데 뭔가 삶이 빠르게 바뀌는데 서로 도와야 된다. 글쎄 정말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이 들었을지 궁금하네요. 잘 모르겠다면 비워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글쓴이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썼던 것 첫 번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세 번째,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요, 두 번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핸드폰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했고, 집 전화만 있었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뭐 10년 사이에, 15년 사이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빠른 기술의 발전이 생겼죠. 기차표도 핸드폰으로 예약하고, 내가 가고 싶은 뭐 BTS 공연 아니면 아스트로 오빠들의 공연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잘 못하는 어른들은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공연을 예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훈아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은 자녀들이 예매를 해주기도 하지요.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뭐가 불편해졌냐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핸드폰 이런 발달된 이런 문화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편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기차표를 사고 싶어도 옛날처럼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금의 변화도 빨라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걸 보니까, 미래의 발전이 더 빨라진다면 더 빨리빨리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글쓴이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은 항상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쓴 근거에 비교해서는 조금 그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고 친구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생긴 표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요. 자, 이렇게 생긴 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글쓴이의 주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요하죠. 내가 엄마한테 핸드폰 사줘라고 주장을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나는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어, 친구들하고 카톡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근거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주장이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도 필요합니다. 내가 주장은 선생님 오늘 이번 시간에 체육해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학을 하기 싫으니까요 라고 근거를 얘기를 했다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거, 주장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맞다고 생각했는지,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 살펴봤죠. 그것처럼 나랑 같은 생각은 무엇인지, 나랑 다른 생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글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요 화면 띄워놓을 거고, 여러분들은 283쪽을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글쓴이의 주장.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미래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세 번째, 주장하고 근거는 적절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미래 사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두 번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 필요해. 세 번째,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 필요해.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래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죠. 미래에는 지금이랑 달라. 미래는 지금이랑 달라. 미래는 지금이랑 달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의 빈칸에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사회에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 있는 글들을 다 적으면 좋겠지만 이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칸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게 쓰도록 해요. 미래에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 점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럼 그건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변화가 빠를 것이다. 라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과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미래에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게 나는 이 사람 생각에 동의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할 거야, 나는 그게 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칸은 여러분들이 글쓴이와 똑같이 생각하는 내용을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생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썼더니 이 책의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옆에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글쓴이의 무엇을 파악해야 할까요?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이 있다면 반드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살펴봐야겠지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알맞은 근거인지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나와 비교해 같은 점 찾아보고 그리고 나와 비교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읽습니다. 비판적인 태도로 읽는다는 건 친구들, 이 글을 쓴 사람의 글을 너는 무조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근데 저 사람의 근거를 보니 저게 맞는 것 같다면 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라고 나의 생각이랑 전혀 반대가 되고 난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면 나의 생각을 유지하는 것. 그게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무조건 아니야 틀렸어, 넌 무조건 틀려,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비판적인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 오늘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한 번씩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280쪽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는 방법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의 어떤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5학년 1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도 5학년 1반의 위치를 설명할 수도 있고 5학년 1반의 구성을 설명할 수도 있고 5학년 1반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걸 제대로 자세히 설명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미 아는 것을 떠올려보고 새롭게 안 것을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주장하는 글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글쓴이의 주장 찾아보고 그리고 그 주장에 알맞은 근거 찾아보고 주장과 근거가 알맞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주장을 한 사람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보는 거죠. 같은 점은 어떤 점인지 서로 다른 점은 어떤 점인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을 잘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 교과서 282쪽에 글쓴이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짧게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길게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엄청나게 길게 말했죠. 이 사람이 말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로 주저주저 막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썼죠 이미? 쓴 거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필요한 글을 찾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 친구들.